그러면 그 중에 처분이라는 얘기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행정행위죠. 그리고 거, 준까지가 처분이에요. 그리고 처분 등이라고 하면 재결까지도 포함된다. 강학상 행정행위를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자꾸 독일 얘기 드렸었는데 독일 행정법에서는, 독일 행정소송 체계에서는 행정행위가 대상 적격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속해야 소송제도에 의한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고요.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행정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정청이 공법적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외부적 효력을 미치는 권력적 단독행위.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이 나올 때 이 두 가지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분 등이란 행정청에 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준하는 작용, 재결. 거기까지가 처분 등은 재결이고요. 처분 등은 행구집공 거준제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한국입니다. 행정행위 Verwaltungsakt라는 개념은 독일 대상적격을 이루는 요소인데, 행정청이 공법적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적 효력을 미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잘 보시면 행정청이 공통되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는 사실이 공통되고요. 공법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공통돼요. 달라지는 점은 여기입니다. 거준제는 처분 등이고요. 외권단은 행정행위예요. 외권단, 채권단만큼 무섭게 들리는 말인데, 비스마르크, 오토마이어, 참 고색창연한 이름이잖아요. 이분들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행정행위라는 것이 행정소송, 독일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민의,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열쇠말이었었다고요. 거기서는 그게 아니면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분 등이라는 개념 정의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요. 처분 등은 거준제인데 행정행위는 외건단이다. 이게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대체 가능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건단이라는 이야기는 행공구집이라는 말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효과라는 말은 국가 권력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국가사회 이원론을 전제한 말이죠. 시민사회 외부, 국가의 외부, 시민사회까지 권력적 효과가 미치는 단독행위라고요. 단독행위란 말은 법률행위랑 대비되는 말로 쓰이는 것인데, 계약이란 말과 대비해서 쓰는 것인데, 계약은 상호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독행위는 홀로 내 의사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 걷고 징집 군인으로 끌고 가는데 계약해서 상호 의사가 합치해야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해주세요라는 말이 되죠. 용병 계약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징집을 하고요. 과세를 합니다. 그거는 국가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고권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독행위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민사회에 권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공법적 사실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법 집행이라는 건 뭡니까? 강제로 해야 된다는, 강제로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 말 자체에 외부적 효과가 있는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등은 너무 상세하게 나갔으니까 아주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 등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행구집공 다 똑같죠.
거기다가 거부, 준 하는 작용, 그리고 재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정행위 말고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더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법이네요. 행정처분은, 다시요, 행정행위는 외부적 효과가 있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우리 시험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서로 구별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 거부와 준하는 작용과 재결이 그 자체로 처분 등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허심탄회하게 이 조문을 쳐다보십시오. 행구직공은 행정행위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걸 발령하면 당연히 처분 등이고요. 그걸 거부해도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그냥 행정행위예요. 처분 등에 해당되면 대상적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적격은 처분 등이면 인정되고요. 행정행위를 거부하면 바로 처분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거부하면 그 거부는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법을 허심탄회하게 읽었을 때 당연히 도출되는 해석론이에요. 하지만 우리 판례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일단 우리 행정소송법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거준제도, 처분 등에 해당돼서 행정소송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나시겠죠? 이 그림 설명이었었는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우회로가 있어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